네, 오늘은 실전 3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윤 선생 블로그 밑에 빅시즌에 코칭하는 그 폴더가 있고 기본편과 실전편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기본편에 3개, 실전편에 4개의 포스팅이 있어요. 네, 오늘 강의는 실전편에 있는 4개, 이왕 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1편, 원장의 자기소개, 2편, 윤 선생 학원 소개, 3편, 학원의 우등생 소개, 그리고 4편, 학원의 공부 방법. 이렇게 그 핵심 포스팅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키포인트를 좀 모아놓은 포스팅인데요. 3편에 근거한 강의를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3편은 윤선생 학원 우등생 소개편이죠. 많은 우리 원장님들이 학원 우등생을 블로그에 소개하실 겁니다. 자, 왜 소개하시죠? 그 포스팅을 하실 때 항상 그 머릿속에 뭔가 구상을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해야지. 그 구상을 하시기 전에 왜 이 포스팅을 하는가? Why? 그 Why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목적을 그리고 내 의도를 충실히 달성하는 포스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고객의 관점으로 여러 번 강조했죠. 주관이 아니라 객관으로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학원 주변 핵심 상권, 엄마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등생인 아이들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하죠? 저 아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처음부터 잘했을까?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우등생이 됐지? 또 우리 아이도 가능할까? 사실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이렇게 엄마의 관점, 즉 객관을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충실히 해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그 비결인데 읽다가 중간에 멈출 수 있나요? 중간에 다른 쪽으로 이탈할 수가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끝까지 읽게 되고 읽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결국은 원장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퀄리티 포스팅을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록하실 거예요. 자,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등생을 우리 학원 블로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등생 소개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지, 항상 그렇죠? 이렇게 소제목으로 한번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되고요. 지금의 빛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비록 글로 쓰여지는 거지만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아, 묘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싹 돌아가는 거죠. 일단 시작을 지금의 우등생의 빛나는 모습으로 했다가 이 아이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땠는지 원장님이 처음 만났을 때, 상담했을 때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그 회상 장면에서 플래시백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상담할 때 요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지? 이 비포 애프터를 만든 학습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우등생에게 대해서 포스팅할 때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그리고 학부모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대개는 너무 좋죠. 그리고 감사하죠. 그리고 기쁘죠. 네, 그러한 것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해주면 탄탄하게 완성이 됩니다. 글의 분량은요, 1000에서 1500자 정도 넘기지 마시기 바래요. 또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요. 자료를 너무 과도하게 주시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지금 궁금한 걸 해소할 정도면 족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요, 컵에 물을 딱 담아갖고 한 컵, 이렇게 제공하는 게 좋죠.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주면은요, 다 못 먹습니다. 예.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분량에 대해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도 자칫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우등생 소개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학교, 학년, 성명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습니다. 성내초등학교 3학년 민수, 이런 식으로요.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요, 혹은 읽을 때, 그 등장인물의 배경이 애매하게 나오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진짠가? 실화인가? 리얼 스토리인가? 조금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실제 원장님의 학원 아이들을 모델로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개인정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 마지막, 포스팅 맨 마지막에다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 이렇게 가로 열고 하나 딱 거기다만 넣어주세요. 그 이름 옆에다 바로 가로 열고 가명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예, 보는 순간 괜히 힘을 뺄 필요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설명하면 되는데. 자, 물론 학부모하고 학생 본인이 동의하고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실명을 써도 돼요. 네. 요즘은 자기를 이렇게 PR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범생, 우등생으로 소개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동의를 사전에 받으셨다면 네, 그렇게 어, 실명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막연하게 지칭하는 거, 네, 우리 학원 우등생 이러는 것보다요.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아무개라고 정확히 하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요. 바다초등학교 3학년 김민수라는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바다초등학교 아이를 소개하셨죠? 또 왜 3학년이에요? 또 하필 왜 민수예요?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는요, 원장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 의도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블로그가 핵심 상권의 고객과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소통을 해야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를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등생은요, 어떤 학교? 원장님이 목표로 하는 바로 그 학교 학생으로 소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적어도 전교생의 5%는 내 회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홍보 마케팅을 해나가시면 좋아요. 화력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 시즌에 원장님이 집중적으로 모집하려는 학년이 있겠죠. 어느 학년에서 시작하면 가장 공부 효과도 좋고 원장님도 좀 더 생산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그 학년을 선정하세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예비초가 될 수도 있고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3학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타겟 학년을 꼭 집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학년 우등생을 등장인물로 데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빛나는 지급의 모습을 생생하게 소제목이에요. 어, 우등생이라고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그 아이가 잘하는 걸요. 옆에서 딱 지켜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면 좋습니다. 어,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등생의 특징은 뭔가요? 네, 영어를 줄줄줄 유창하게 잘 읽는 거, 문법을 잘하는 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거. 네. 우리 학원 우등생들이 특히 잘하는 거. 그 부분이 잘 보이게 써주시면 좋아요. 포커스를 잡아서 쓰시라는 거죠. 라이팅을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그런 거 좋습니다. 신규 학부모가 오셨을 때 상담할 때 원장님이 우리 학원에 어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요, 파닉스를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그 파닉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파닉스 배운 다음에 읽기를 얼마나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는데요. 말하기 발표는 또 어떤데요.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등생을 모델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본 어떤 아이는요, 말하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영어 말하기, 리얼 스피치 영상을 찍었는데
야, 정말 저렇게 잘하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잘해요. 그 수행평가 주제를 갖고 발표하는 한 1분 내외의 영상인데도 그것만 딱 봐도 저 아이가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자신감에 넘치는지 딱 감이 오더라고요. 또 성격에 따라서는요, 그런 발표 쪽은 조금 약하지만 탄탄한 어휘 실력, 읽기 실력을 가진 아이도 있죠. 또 정갈하게 정리한 노트나 워크북을 보기만 해도 야, 얘는 모범생 각이 나오네. 이렇게 감탄스러운 아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또 그런 사진 자료를 위주로 이렇게 성향에 맞추어 성과를 내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 좋죠. 시험이나 컨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그 인증서, 상장, 또 이렇게 그런 거 들고 좋아하는 모습, 그런 거 보여주면 좋겠죠. 자, 어떤 거든 원장님이 소재는 택하시는데요. 기억해야 될 거, 이 오렌지색으로 나온 부분 있죠? 가장 빛나는 모습을 딱 사진 스냅샷으로 찍은 것처럼 보여주시고요.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말로 생생하게 묘사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칭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우등생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특합니까? 충분히 여기에 칭찬해 주시는 거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등생이 있다는 거는 뭐죠? 좋은 학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 학원이 이 핵심 상권에서 좋은 학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로 우등생을 들고 그것에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ARE 방식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소제목입니다. 처음에 어땠는지 플래시백.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추억이나 회상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싹 돌아가는 장면,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의 빛나는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자료를 보여주다가 얘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라고 하면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학부모는 왜 원장님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때 학부모가 가졌던 고민이나 고통이 있었겠죠. 그거를 소개해 주는 거죠. 동일한 고통을 현재의 학부모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엄마들이 원장님의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톡톡으로 온 상담 사례 가운데 우리 애가 1학년인데 아직 영어 공부를 한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지금도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시작한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우등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네. 작년에 나를 만났을 때만 해도 엄마는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터치해 주는 거죠. 그럼 현재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 원장님하고 1년간 공부하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그렇죠? 자, 엄마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경로로 원장님에게 옵니다. 친구가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또 형이나 누나가 다니고 있을 때 동생이 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페스티벌도 하니까 더 좋은 찬스네요. 타 학원을 다니다가 만족하지 않아서 오기도 하고요. 또 영어는 난생 처음 이런 아이도 있죠. 친구들은 벌써 앞서가는 것 같은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기도 하고요. 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는 뭐지? 하고 호기심에 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경로로 엄마들이 원장님에게 아이를 데려오는데요. 그때 엄마와 했던 상담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주시면 좋아요. 어. 자, 지금 우등생 소개하는데 왜 여기까지 왔죠? 네. 우등생의 현재 빛나는 모습을 설명한 다음에 이 우등생이 처음부터 우등생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담을 했어요라고 하면서 그 상담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상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잘 보세요. 고민을 가지고 오죠. 그다음에 상담을 해주죠. 그다음에 해결이 되잖아요. 내러티브가 딱 그렇게 나와요. 엄마가 가져온 고민에 어떻게 깊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원장님의 스토리. 네, 그거 독창적인 그런 걸 그 블로그에 쓰는 게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지금 동일한 고민을 갖고
핵심 상권 학교, 무슨 무슨 초등학교 겨울방학, 무슨 무슨 초등학교 뭐라고 검색을 해서 이 원장님 블로그가 발견됐어요. 그때 엄마들이 그걸 읽고 나면은 안심하게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 해결책을 원장님이 블로그로 설명해 줄 때 경청할 준비가 되는 거고요. 이미 블로그에서 모든 상담이 끝나서 막상 대면했을 때는 별로 할 말이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등록하는 거죠. 자, 비포 애프터를 만든 학습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스팅의 주제가 우등생 학습 방법이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기본 골조는 이거예요. 윤 선생 커리큘럼하고 학습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 작동했는지, 물론 그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원장님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엄마가 윤 선생 학원에 보냈어요. 그럼 원장님에게 뭘 기대하시죠? 네, 윤 선생 프로그램을 원장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능숙하게 운영해서 자녀를 지도할 거라고 신뢰를 하겠죠. 그래서 그 기대에 100% 이상 부응해 주면요. 신뢰를 얻는 겁니다.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장님이 하는 1대1 맞춤 수업으로 학습 성과를 꼼꼼히 챙겨주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엄마들은요, 스마트 학습법 내용을 많이 궁금해해요. 이게 그 학습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습 단계별로 나누어 갖고 뭘 하는지, 그리고 이 활동은 왜 하는지, 그 활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사진을 첨부하고 간결하게 그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한 그 원장님들 그 포스팅들이 있는데요. 정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네, 전문가 포스가 나옵니다. 자, 스마트 학습 이후에 1대1로 코칭을 해주시는데요. 거기에서는 원장님의 정성과 창의력이 잘 드러납니다. 학원의 체계적인 수업, 그리고 과외처럼 꼼꼼한 관리가 갖는 장점. 그게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게 우리 윤 선생 학원 공부방 교습소 수업의 장점이죠. 아,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민수가 선생님이야. 오늘 배운 걸 선생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고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거꾸로 수업으로 네,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도 저는 보았습니다. 네, 그러한 원장님만의 사용하고 계신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가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벌써 컨텐츠적으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한 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와 엄마의 반응인데요. 아, 보통 우등생들은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등생이 되는 거죠. 네. 선생님들도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신 분들일 텐데요. 선생님들이 이뻐하셨죠. 선생님의 선생님들이 이뻐하셨을 거예요. 자, 아이가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적어준 손편지, 카톡, 문자, 네, 그런 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면은요, 기특해요. 부모들도 아이가 그렇게 할 줄 알도록 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의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부러워요.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등생의 학습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학부모하고 나누고 문자로도 좀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아서 그것들을 잘 모아두세요. 그게 다 자산입니다. 아주 최고의 추천장이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 그리고 카톡을 주고받으면 익명 캡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이름이 그냥 똑같이 나오지 않고 뭐 인사하는 프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 갖고 나오게 캡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걸 사용해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면은요. 우등생을 키워내는 원장님의 역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요. 소감서 시트를 사용하는 건데 저도 교육할 때 원장님들의 소감서 봤잖아요. 네. 보면 소통도 되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쓰시고 학부모에게도 가능하니까요.
그 도심학원 자넷 원장님이 요거 굉장히 잘하시길래 제가 여기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포스팅 그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눌러서 한번 어떻게 쓰셨는지 그 포스팅도 확인해 보세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히 적어보기도 하고요. 이번 교재의 좋은 점, 어려웠던 점도 써보고요. 내 학습 태도 중에 자랑할 점, 고칠 점 그런 것도 쓰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성찰하는 겁니다. 리플렉트 해보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메타인지가 점점 잘하게 됩니다. 선생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학부모님 말씀 칸도 넣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감사 표현들을 확보하는 기회도 됩니다. 자, 포스팅 할 때 제가 항상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ARE의 중요성. 주장을 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예를 들어서 explain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막상 글로 써보면요. 제일 힘든 게 주장하는 그 근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건 확보해 놓지 않으면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학습 결과물 축적, 그 다음에 학부모와 정기적인 소통을 해두시는 거를 잘 하시면 이게 해결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학원 우등생의 학습 방법을 잘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한 번에 복습해 볼까요? 네, 여기였죠.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라고 소개하고 지금의 빛나는 아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처음에 상담 과정으로 플래시백해서 이 엄마는 처음에 이런 고민을 갖고 왔다는 거. 그래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핵심 상권의 엄마에게 공감을 시켜주고 지금의 이 비포 애프터 변화를 만든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준 다음 아이와 엄마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포스팅, 실전 포스팅 3편이 완성되게 되겠네요. 자, 계속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Keep going입니다.